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담담히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9월 18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살도 3세판인 모양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유니언데일에서 선거 집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예정되었는데 오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혼잡을 이루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다 소용이 없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폭탄을 실은 테러 차량이 발견이 되어 초비상이 걸렸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K9 유닛이라고 하는 특별 경호대 팀의 폭약 탐지견이 폭탄을 발견하여 지키기 시작하자 차량을 발견하였고 차량 주인은 지금 도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장은 그것은 폭탄 테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 소속 팀에 의하면 폭탄 테러가 맞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필 폭탄 테러 차량과 폭탄과 또 탐지견이 집회 장소에서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차 암살 미수 이후에 세 번째로 자행되었던 폭탄 테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폭탄 테러 차량이 발견되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선거 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확인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 많은 게시물 중에는 AI를 이용하여 가짜를 많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시물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올려 오늘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소셜미디어에서 딥페이크로 불리우는 AI가 생성한 가짜 뉴스를 검열하는 법안의 발효를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선거가 끝난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가 이 법안에 서명한 배경은 바로 카말라 해리스를 조롱한 AI 생성 게시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번역을 하자고 하면 저는 조 바이든이 대선 토론에서 침해 사실이 들통나는 통에 대선 후보로 대체가 된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다양성으로 인하여 고용이 되었으며 고로 제가 아는 어떤 말이라도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요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하고 음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국정을 운영하는 첫 걸음마도 떼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딥스테이트에 꼭두각시들이면 난 그걸 염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건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연히도 궁극적으로 딥스테이트의 꼭두각시이며 좋은 멘토인 조 바이든 밑에서 특별 과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조 바이든은 저에게 총체적인 난국 상황을 조용히 숨기는 법을 알려주었고 중요치 않은 일을 중요한 듯이 과장해서 선전하는 법도 알려주었고 또 보잘것없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속임수로는 제가 제 연설을 흑인들 특유의 톤으로 하는 것으로 오바마식의 인상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도널드 트럼프식의 말투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보세요. 저는 국경위기의 근본적인 치적이 재앙이긴 해요. 그러나 나의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영원하고 지속적인 동맹관계인 북한을 혈맹으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은 매우 강하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4년 전에 조 바이든이 행하였던 그것을 내가 할 것입니다. 하고 의미심장한 AI 생성 짤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발끈한 게빈 뉴섬이 질리는지 느닷없이 AI 생성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RB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4.75%부터 5% 사이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18일 오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천부당한 말씀입니다. 이 금리 인하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된 금리 인하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11번에 거쳐서 베이스 포인트 550%를 올렸던 제롬 파월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을 하게 되면 제롬 파월부터 해고시키겠다고 공언한 바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를 엉터리로 몰고 간 주범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카말라 해리스 선거를 돕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이
실효성도 없는 0.5% 인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0.5%포인트 인하를 하는 것이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35년에 해당하는 25%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0.5% 내린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이기도 합니다. 결국 연준이 정치적 중립이나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경도가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로스차일드의 계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로스차일드의 소속인 것은 여러분도 아는 주제 사실입니다. 한국은행도 일본은행도 다 로스차일드 소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표를 얻기 위하여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평가를 하는 크레딧 점수에서 반영되고 있던 의료비 지급 상황을 신용평가에서 빼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일반 가정이 한번 911, 한국에서는 119죠. 그것을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10,000불이 들어갑니다. 서민들은 10,000불의 현금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자 없는 것으로 쪼개서 내는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병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활이기도 하죠. 카말라 해리스는 이번에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표 프리즘을 또 한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 페이먼트에 대한 기록을 신용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반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의료비 계정을 쑥 빼게 되면 이 신용평가 기준이 정확도가 확 떨어집니다. 카말라는 이것이 개인의 신용 한도를 늘려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는 출입이 있습니다. 신용 한도가 늘어나서 신용을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건 좋지만은 상환 능력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바로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몰아쳤던 서프라임 모기지의 사건과 대자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대출 담보를 그 담보 없이 대출해주는 페니메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으나 주택을 사게 되고 제때 갚지 못하여 주택시장 붕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졌죠. 카말라가 이런 표프리즘을 이번 선거를 위하여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밤에 많이 듣던 옛날 노래 중에 하나 Starry Starry Night 하면서 부르는 빈센트라는 노래가 있죠. 바로 단 맥크린이 불렀던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에 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반 고흐의 Starry Night이라고 하는 별이 빛나는 밤 작품 속에는 14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람의 모양과 에너지와 같은 바람의 대기 조건을 정확하게 그려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89년도에 그려진 이 작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왜 곡선으로 바람을 표현하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기역학과 여러가지 과학적인 측면을 측정한 결과 그가 그린 구름과 대기의 움직임을 그린 바람 모양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난류성 대기의 움직임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간적 작용과 이에 따른 빛의 밝기는 대기의 실제적인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콜모크로프 법칙이 1940년도에 겨우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1세기 앞서 이 사실을 알았던 천재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